대출을 모르고 집을 살 순 없다. 최대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자,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 착한 대출, 나쁜 대출 알아보기. 계속 대출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빚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개념을 깨드리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착한 대출. 대출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대출은 뭐고 나쁜 대출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착한 대출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내가 대출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건 착한 대출이에요. 그런데 나쁜 대출은 소비만 하는 대출은 나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대출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출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기 있는 편의점을 제가 상가를 구입을 했어요. 정말 좋겠죠.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요. 매입을 하시면 좋은 게 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그 플러스 알파잖아요. 세컨드로 제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게 바로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가를 계속 모아가시면 내가 상가를 처음에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그 월세가 저기 60만 원에 이자가 30만 원이 나가고 있으면 그 상가에서는 30만 원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가가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로로 일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근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일을 계속 하다가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일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저 상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되게 심정적으로 안정이 오고요. 심정적으로 안정이 오면 내 근로소득도 훨씬 더 좋아요.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한 대출, 그런 게 바로 착한 대출인데 자, 그럼 저 상가를 내가 샀어요. 구입을 했는데 내 돈 대고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 상가를 2억에 주고 샀어요. 2억 주고 샀는데 대출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억 2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자본금이 8천 정도 들어간 거죠. 8천을 투자를 해서 1억 2천 대출을 받았고요. 그러면 저 정도 상가는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이자 1억 2천에 대한 한 달 이자는 매달 3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월세에서 이자 30만 원 빼고 물론 이제 관리비나 이런 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임차인들이 낼 거예요. 여러분들은 임대인이니까 이제 세금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이자 30만 원 내고 남는 30만 원의 월세는 아무래도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출을 이용을 해서 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착한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출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나쁜 대출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죠.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성 물건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내 돈을 다 주고 산다면 어때요? 수익률이 6.6%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자를 내고도 조금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면 수익률이 10%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출을 5천만 원만 받아도 수익률이 10%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집에서는 사실 수익률을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착한 대출 예를 들기 위해서 상가로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대출을 끼면 우리는 다른 물건을 하나 더 살 수도 있어요. 상가를 하나를 살 거를 2개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빨리 증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은 최대한으로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대출을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저 빚을 언제 갚지?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그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막 해보면 사실 그 대출 5천만 원, 대출 1억 2천만 원 이런 대출은 자기가 원금을 상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대출은 누가 갚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 대출은요, 누가 갚냐면 제가 항상 이제 고객님한테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집을 매수를 하시면 처음에 대출을 받거든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살 때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출은 내가 그 상가나 집을 갖고 있을 동안에 계속 활용을 하시면 돼요. 계속 나는 그 대출을 이자를 내면서 계속 편안한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저 상가에서 수익을 얻는다거나 계속 편안하게 계속 수익을 내시다가 저 대출은 누가 갚느냐? 내가 저 물건과 이제 이별하는 시기가 와요. 내가 물건을 팔고 더 좋은 빌딩을 산다거나 아니면 집을 팔고 더 넓은 평수로 간다거나 할 때 나의 물건과 헤어지는 시기가 올 때 그때 그 대출은 새로운 매수인이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저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막 생활을 줄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 같아도 뭐 물건 사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대출은 그냥 이자를 잘 내고 계속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저거를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좀 중압감에선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매수인이 그 대출은 갚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인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게 내가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대출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한 대출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가 한 달에 월세를 한 40만 원 내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보증금이 1억 5천짜리. 만약에 전세로 갔으면 1억 5천인데 내가 전세 1억 5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 원 이런 집으로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보증금 1억 5천짜리 들어가시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민을 위한 대출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부 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세 대출을 1억 2천 정도 받으시면 요즘 금리가 저금리예요. 저금리 그렇기 때문에 2.4% 정도의 금리만 내시면 우리가 한 달 이자 24만 원 정도 내고 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 40만 원 낼 거를 은행 이자 한 달 24만 원만 내면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6만 원 이상 절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세 대출이 될까? 또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소득이 없는데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막연하게 은행 문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 끝까지 듣고 나면 당당하게 은행에 가셔서 상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 고객님들도 괜히 은행 가서 상담을 하면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주눅 들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당당하게 가서 내가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 요구를 다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학자금 대출만 많고 내가 월급이 지금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전혀 주눅 들지 말고 가셔서 당당하게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나쁜 대출은 뭘까? 나쁜 대출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소비를 위해서 막 쓰는 대출. 내가 명품백 사려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막 명품백 사고 아니면 요즘 막 비싼 차 막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뭐 내가 집을 살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즐기면서 살 거야. 그래서 정말 집 없고 막 월세 사시면서 막 비싼 외제차 타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다고 제가 뉴스에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쁜 대출이에요. 그 차를 그분이 현금 다 주고 사셨겠냐고요. 그거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뭐 리스를 한다거나 차량 할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때요? 차량 이자 내셔야 되고 또 그 차의 품격에 맞게 비싼 음식점을 가시고 또 차와 더불어 또 놀러를 가셔야 되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비를 위한 대출 그런 거는 나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차를 사는데 그 차로 택배를 할 거야. 아니면
그 차로 영업을 할 거야. 이러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차량 대출인 거죠. 그래서 막연한 소비를 위해서 그런 대출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경험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소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투자하는 게 또 예를 들면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을 갔다 오면 굉장히 이렇게 뭐 인생도 풍부해지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죠. 그것도 마음의 수익. 예,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착한 대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폼 잡으려고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차 구입하시고 그냥 막 차에서 폼 잡고 막 이러시는 거는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강에서는 착한 대출, 나쁜 대출 알아봤고요. 이제 4강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